바른미래당에 출당 요구를 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서 합당은 심판받았으니 출당시켜달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상돈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정계 은퇴 수순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리산 다녀오셨습니까? 네. 뭐 선거 끝나고 네. 좀 머리 씻을 겸. 네. 뭐 지리산이 뭐라고 하던가요? 또 산에 가면 딴 생각이 안 나죠. 머리가 많이 복잡했을 텐데. 자,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도 같은데요. 어제 열린 바른미래당 워크숍은 안 갔고 오늘 민평당 워크숍은 당연히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비례대표 의원 3분 이상돈, 박주현, 장종숙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고 출당 요구를 하셨는데 네. 그동안은 안철수 전 대표가 계속 막고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지금은 안철수 전 대표가 막을 명분도 없고 힘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결정은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김동철 의원이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할 수 있죠. 그래서 당윤리위원회에서 또 절차가 있고 또 우리 정당법에 의해서 의원총회 또 절차가 필요하죠. 그것은 뭐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를 가름하는 비대위에서 결정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막고 있었던 가장 큰 벽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라진 셈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보이는데 예. 그것도 못하고 있으면은 그야말로 그 현재 비대위가 그야말로 안철수 시즌2냐 뭐 이런 좀 비아냥도 뭐 들을 수 있겠죠. 네. 사실 뭐 통합을 그렇게 무리하게 하고서 지방선거 승리한다고 그랬잖아요. 통합하면은. 예. 네? 승리는커녕 뭐 그 정당 역사에 없는 패배를 했는데 뭐 이쯤 되면 뭔가 좀 반성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네. 그 오늘 기자회견 하신 거는 뭐 여론으로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바른미래당 지도부나 뭐 김동철 비대위원장에게 전화 통화나 이런 걸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니 뭐 제가 그렇게 제가 부탁하는 뭐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솔직히. 네. 예. 아까 제가 모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상돈 의원이 정계 은퇴 수순에 들어갔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네. 안철수 전 대표도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게 이제 문제죠. 이제 그게 뭐냐 그러면 소위 네. 뭐 다른 사람과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타인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걸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죠. 네, 저는 좀 그런 현상이 안철수 전 대표한테 있지 않는가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뭐 좀 그야말로 세상이 대체로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생각을 하는 뭐 그런 현상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 한때는 안철수 현상이라는 말도 있었고요. 네. 뭐 바람도 세게 분 적이 있었는데 대선 3위, 서울시장 3위, 연거푸 패배하면서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 이렇게 된다면은 더 이상 정치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 때문에 그 당내 일각에서도 은퇴론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누가 그런 반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반론을 할 만한 사람이 해야 반론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어처구니가 없고 무엇보다도 저는 가장 큰 실수는 안철수 전 대표의 실수는 그 국민의당 대표 출마를 무리하게 했고 또 당대표가 되자마자 엉뚱하게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했죠. 그것도 말로는 의원총회에서 절대로 통합하지 않는다 그랬고 불과 며칠 후에 또 통합하는 그 말 바꾸기 이렇게 하고 떠나는 뭐 바른정당과 합치면 뭐 대단한 시너지 효과가 난다 해서 뭐 이상한 엉터리 여론조사에서 뭐 그러면 당 지지도가 뭐 28%, 7% 나와서 지방선거에 승리한다는 뭐 허무맹랑한 것을 자신도 이렇게 믿었고 또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도 많아서 오늘날 이런 선거 결과를 초래한 거죠. 다들 어떻게 보면은 뭐 본인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정치적인 식견, 정치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겁니다. 예. 그 안철수 대표에겐 하나만 더 여쭙고 안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안철수 전 대표 지금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이거는 책임지지 않는 모습 아니냐, 정치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글쎄요, 뭐 사과를 했으니까, 책임을 좀, 있다고, 이렇게 표명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뭔가 의사 표시를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나중에 다시 정계 복귀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분명하게, 좀, 지금까지 어떤 정치적 역정을 접는다든가, 이런 현실의 벽을 들어가면다든가, 이런 좀 메시지가 나오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일단 그 의원님은 출당을 원하는 거고요. 결국 바른미래당은 쪼개지는 것 아니냐 앞으로 그렇게 점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은 그 한국당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이 좀 연동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현 상황에서 과거 새누리당 출신의 바른정당 의원들이 배란간 지금 한국당으로 옮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당 자체가 지금 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한국당 상황과 연동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기본적으로 유승민 전 대표와 이제 몇몇 의원들 그리고 또 국민의당 출신으로서 갔던 호남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제가 볼 때는 같이 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간극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호남계 의원들은 평화당 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기보다는 그분들 자체가 일단 20대 국회 임기 내에는 어떤 스스로 서는 자족적인 어떤 정치 집단을 이끌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20대 국회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또 평화당이나 그래서 현재의 어떤 그 구조가 쉽게 배란가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 상황에 따라서 연동돼서 바른미래당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일정 부분 평화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정비가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내홍도 일어나는 것 같고요. 네. 김성태 권한대행의 이야기도 전혀 먹혀 들어갔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국회가 상당 기간 공전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지금 김성태 권한대행이 내놓은 혁신안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럼 정당의 원내화라는 거 전부터 좀 과거 한나라당이 위기에 처할 때 내놓았던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 정당이 그 당 대표 과거는 당의 총재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리고 당 사무국 조직이 크고 국회 내 정당 사무실도 있는데 밖에 당사 얻어서 그 굉장히 비대한 조직이 있고 저는 그 100%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그 선거에서 패배는 위기에 처하면 그때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좀 위치가 좋아지면은 전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예. 그래서 그 진정성이 떨어지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내부 인사들이 뭔가 한다 그러면은 그 진정성을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외부 인사가 들어가서 전권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개혁을 한다. 저는 그것도 안 됩니다. 외부 인사라는 게 그래도 그 정치적인 좀 역량이 있어야 되고 또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소양도 있어야 됩니다. 엉뚱하게 교수나 종교인 이런 사람들 들어와서 배란간 이렇게 당을 끌고 가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좀 성공했다는 경우가 박근혜 비대위 또 2004년 천막당 사실에 박근혜 대표가 돼서 그야말로 참패할 수 있던 총선을 승리를 이끌었는데 그거는 또 당시로서는 미래 권력이었던 박근혜 전 대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이제 의원이. 그러면서 현재 차이가 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임기가 꽤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의 정상화가 어떻게 되면 오히려 한국당의 현재의 그 혼란스러운 내분을 잠재우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오히려. 국회 정상화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일단 국회를 위해서 우리 좀 그만두자 이렇게 되면 하고 결국에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래도 좀 포용력이 있는
의원이 뭐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뭐 국회를 열려면은 자유한국당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심점 있는 인물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일단은 원내대표가 있으니까 자간 국회를 원구성을 해야지 않습니까요? 예. 그 벌써 5월 30일로 지나갔는데 그런 문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원내대표가 지금 아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협상해서 마쿠에서.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당대회 밖에는. 그리고 뭐 거기서 누가 또 나와서 분당하겠습니까? 그 바른정당의 그 추이를 보게 되면은 그 누가 나와서 창당하겠습니까? 되지도 않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또 어떠한 내부적 진통을 안고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내년 연말쯤 되면은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진짜 위기를 느끼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방금 전당대회 말씀하셨으니까 뭐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요. 민주평화당도 전당대회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박지원 전 대표는 젊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무게감 있는 중진해야 된다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서 아마 박지원 전 대표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좀 이제는 당의 얼굴을 좀 바꾸자 이런 생각이고 뭐 정동영 의원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건 뭐 어디까지나 뭐 어차피 당원 단계에 따라서 뭐 전당대회 거쳐서 1등이 대표, 뭐 2등, 3등, 4등이 최고위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제3당, 4당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소선거구가 있는 한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가 있는 한 3당, 4당으로서 자리를 잡고 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한계가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어쨌든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이제 연정이나 협치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추 대표는 뭐 평화당과의 연정 없다 뭐 이렇게 단언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뭐 새로운 민주당 당대표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박지원 대표 말처럼 결국은 대통령이 결심한 문제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대통령 결심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 그러면은 인사권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강요, 임명권. 그리고 뭐 추미애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뭐 제가 좀 아는 민주당의 중진 다선 의원 중에서도 그래도 20대 국회까지는 안정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는 이제 평화당과는 특히 좀 협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제법 있습니다. 특히 중진 의원 중에서도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의 생각이 반드시 더불어민주당 전체의 의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인터뷰 여기까지 듣고요. 제가 그 전화 끊기 전에 덕담 한마디 하려 했더만 출당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덕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회에서 또 절차가 있고 또 우리 정당법에 의해서 의원총회에 또 절차가 필요하죠. 그것은 뭐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를 가름하는 비대위에서 결정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막고 있었던 가장 큰 벽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라진 셈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으면은 그야말로 그 현재 비대위가 그야말로 안철수 시즌2냐 뭐 이런 좀 비아냥도 뭐 들을 수 있겠죠. 사실 뭐 통합을 그렇게 무리하게 하고서 지방선거 승리한다고 그랬잖아요. 통합하면은. 승리는커녕 뭐 그 정당 역사에 없는 패배를 했는데 뭐 이쯤 되면 뭔가 좀 반성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 오늘 기자회견 하신 거는 뭐 여론으로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바른미래당 지도부나 뭐 김동철 비대위원장에게 전화 통화나 이런 걸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니 뭐 제가 그렇게 제가 부탁하는 뭐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에 출당 요구를 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서 합당은 심판받았으니 출당시켜달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상돈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정계 은퇴 수순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리산 다녀오셨습니까? 네. 뭐 선거 끝나고 네. 좀 머리를 식힐 겸. 네. 뭐 지리산이 뭐라고 하던가요? 또 산에 가면 딴 생각이 안 나죠. 머리가 많이 복잡했을 텐데. 자,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도 같은데요. 어제 열린 바른미래당 워크숍은 안 갔고 오늘 민평당 워크숍은 당연히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비례대표 의원 3분 이상돈, 박주현, 장종숙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고 출당 요구를 하셨는데 그동안은 안철수 전 대표가 계속 막고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은 안철수 전 대표가 막을 명분도 없고 힘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결정은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김동철 의원이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할 수 있죠. 그래서 당윤리위원 그 안철수 대표 얘기는 하나만 더 여쭙고 안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안철수 전 대표 지금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이거는 책임지지 않는 모습 아니냐 정치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글쎄요, 사과를 했으니까 책임을 좀 있다고 이렇게 표명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뭔가 의사 표시를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나중에 다시 정계 복귀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분명하게 좀 지금까지 정치적 역정을 접는다든가 이런 현실의 벽을 들어가겠다든가 이런 좀 메시지가 나오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일단 그 의원님은 출당을 원하는 거고요. 결국 바른미래당은 쪼개지는 것 아니냐 앞으로 그렇게 점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은 그 한국당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이 좀 연동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현수입니다. 솔직히. 네. 예. 아까 제가 모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상돈 의원이 정계 은퇴 수순에 들어갔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네. 안철수 전 대표도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게 이제 문제죠. 그게 뭐냐, 그러면 소위 네. 다른 사람과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타인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걸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죠. 네, 저는 좀 그런 현상이 안철수 전 대표한테 있지 않는가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그야말로 세상이 대체로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생각을 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다고 봅니다. 한때는 안철수 현상이라는 말도 있었고요. 네. 바람도 세게 분 적이 있었는데, 대선 3위, 서울시장 3위, 연거푸 패배하면서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 이렇게 된다면은, 더 이상 정치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도 은퇴론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누가 그런 반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반론을 할 만한 사람이 해야 반론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처구니가 없고, 무엇보다도, 저는 가장 큰 실수는, 안철수 전 대표의 실수는, 국민의당 대표 출마를 무리하게 했고, 또, 당대표가 되자마자 엉뚱하게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했죠. 그것도 말로는 의원총회에서 절대로 통합하지 않는다 그랬고, 불과 며칠 후에 또 통합하는 말 바꾸기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바른정당과 합치면 대단한 시너지 효과가 난다 해서 이상한 엉터리 여론조사에서 그러면 당 지지도가 28%인지 7%인지 나와서 지방선거에 승리한다는 허무맹랑한 것을 자신도 이렇게 믿었고 또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도 많아서 오늘날 이런 선거 결과를 초래한 거죠. 다들 어떻게 보면은 본인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정치적인 식견, 정치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겁니다. 예.